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우리 법률지원단장님과 함께 민주당, 야당, 또 여당, 행안부 지원단 등을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너무나 낱낱이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거부권 건의를 결정했을 때에도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부권 제2요구권이 건의가 확정된 때에도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논의 과정들을 왜곡하고 또 교묘하게 감추고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 이정민 운영위원장님 비롯한 많은 유가족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양보도 하고 수용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반헌법적인 법이라는 모욕이 들으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지켜본 유가족들의 참담한 마음을 우리 여러 기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유가협의 운영위원장이신 이정민 운영위원장께서 낭독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가족들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담은 입장문입니다. 다른 어떤 왜곡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가협의 공식 입장을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님께서 밝혀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유가족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아픈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하면서 제발 우리 아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하였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전혀 희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가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발생 459일째이자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된 지 286일 만이다. 1년 넘게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 요청을 외면하더니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 이미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기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비겁한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바람을 맞으며 철야 15,900배를 올리고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왔지만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의 진상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고 우리 유가족들은 상당 부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권을 대통령 또는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은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를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 위원장을 정부의 수반이 임명해야 공정하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 되고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유엔 자유권위원회까지 나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립을 공고한 이유를 정녕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미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여러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마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동행명령장 발부와 압수수색 의뢰 조항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엿보이는 것이 아닌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위헌정부이지 않은가. 참사 발생 초기부터 여당 유력 인사들이 유가족들을 보상에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매도하더니 정부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경찰 특수본 수사, 거짓 정황과 자료 미제출 등으로 퇴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소재는 따져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무엇이 충분하다는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유가족들은 정부의 그런 행태를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이거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 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30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네, 이정미 위원장님의 공식 입장 발표였습니다. 그 공식 입장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무성의하고 무시하며 대하는구나. 좀 더 애를 써서 그럴듯한 이유들을 찾아내지도 않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늘 반복해오던 이야기만 하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 몇몇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얘기만 또다시 오늘 정부의 관리 입을 통해 들어야 했던 것이 더욱더 분통이 터집니다.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정우 위원장이 공식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특별법이 위헌적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헌법을 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가족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지난 1년 3개월 유가족들과 동행하면서 시민대책회의와 시민사회 역시 참담한 마음을 오늘 금할 수 없습니다. 15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지연 공동운영위원장의 발언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참여대 이지연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애끓는 유가족의 염원은 외면당했고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공포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유가족들 앞에서 정쟁, 위헌 소지 운운하고 보상 지원을 앞세우면서 모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 거부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이 법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걷어찬 오늘을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도리를 걷어찬 오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하는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시민대책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유가족들과 잡은 손 놓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지연 공동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의 참담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디에 가서 화풀이라도 해야 우리 유가족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풀리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유가족들을 배 면목이 없고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양심과 기본적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상황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의 이 한과 이 슬픔을 풀어주실 분들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유가족들이 충분하다,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11시에 있었던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듣고 나서 배포된 보도자료를 입수해서 보고 나서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 근거라고 된 것들이 단 하나도 근거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옹색하고 조악한 이유들을 들며 이 특별법을 거부했는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나누어드린 별첨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자들의 질문에 자료를 참고하라고만 일관되게 답변했지만 저희는 오늘 기자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 근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설명을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T 단장이신 윤봉남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조윤영 변호사님께서 보충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는 것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봉남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윤봉남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가족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제2요구권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 입장을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첫 번째의 그 자료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다시 말해서 위헌적인 법률이다 하는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하는 권한은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게 첫 번째 거부권의 사유입니다. 그러나 기존 특별조사위원회, 다시 말해서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다 있었던 권한입니다. 동행명령권도 있었고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러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위헌 제청이 돼가지고 위헌 심판이 된 적이 있냐?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 영장주의 위반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첫째, 동행명령권이라는 것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때 불가피한 권한입니다. 만약에 이에 불응하면은 과태료 정도에 부과하는 정도라서 영장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의뢰한다고 했는데요. 검사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권한에 대해서 어떤 침해도 없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했는데 검사가 보기에 이거는 범죄 혐의는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은 그 의뢰를 거절하면 될 일입니다. 나아가서 검사가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은 영장주의 법원의 판결 없이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령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중 3중으로 영장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를 한다. 이거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의 반박이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수 일방에 의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다수 일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네요. 현재의 특별법에 따르면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특별법에서는 특조위원이 11명인데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아시다시피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이게 누구 편입니까? 야당 출신 의장이라고 해서 야당 편입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못 오가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당이든 아니면은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내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면 될 일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못 오가는 처사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유가족 추천권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특조위 때도 있었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에도 있었던 원래 소환에 있었던 유가족 추천권을 2명의 유가족 추천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양보해 가면서 협상을 했건만 정부 여당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조위의 임무는 정부의 잘못까지도 살펴야 되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요한 직책인 위원장을 여당이 원하는 사람 또는 정부가 지명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지명한다면 어떻게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언어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세 번째가, 이거는 정말 저로서도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조사위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재난의 원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대응에 적정했는지, 예방활동이나 현장 대응이나 이런 활동들이 적정했는지를 살피자는 게 그게 행정부의 권한 침해입니까? 따라서 보다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해서 밝히겠다. 이거는 해외에서도 인정된 사례이고 충분히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말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침해했다는 것인데요. 특조위가 무슨 형사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고발을 하겠죠. 고발을 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다시 사법부로 넘어가겠죠. 그런 절차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 충분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경찰의 특수본 수사,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 서울청 정보부장 기소했을 뿐이죠. 뒤늦게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을 1년이 지나서 기소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조사가 된 것입니까? 국정조사 역시 제한된 기간과 제한된 진술에서 거짓 진술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중유체화를 원인이라고 특수본은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진상은 그게 아닙니다. 군중유체화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따라서 참사 전에 경비대를 왜 배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12 신고는 6시 34분부터 계속되었는데 왜 그에 대한 대응이 늑장되었는지, 구조활동은 왜 그렇게 더디되어서 참사 희생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유가족들은 가족을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몇 시 몇 분에 어떤 경위로 갔는지조차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보다 근본적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조사는 지연 말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작년 11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에게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5항 이하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인영 공동상황실장님, 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는 특별법 통과가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으로 대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가애도기간 지정,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 기간 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합동분향소와 사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패와 영정 없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졌고 정부는 합동분향소 설치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접했고 심지어 합동분향소가 설치되었는지 몰랐던 유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매우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피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위로했다고 했는지 추모했다고 했는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유가족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장례를 지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면담 결과를 보면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장례를 빨리 치르도록 독촉하였습니다. 이것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입니까? 또한 행정안전부 내에 행안부 지원단을 설치하여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 2차 가해 방지, 의료비 지원 기간 연장 등 840여 건의 유가족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얘기하고 있으나 의료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기사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생존자도 포함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문자 한 통으로 안내했을 뿐 자세한 내용조차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상세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생존자들은 이런 문자도 받을 수 없어 의료비 지원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몰랐다는 생존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원입니까? 또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정부는 참사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하였습니다. 이제는 특별법이 위헌적이고 정쟁을 조장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권리 규명 권리를 훼손하고 또 다른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폈습니까? 가족들이 온 오프라인상으로 혐오에 노출되고 있을 때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정부는 이에 대해 답하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지원을 잘 했다는 말로만 이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840여 건의 유가족 민원을 처리했다고 이것은 처리에 불과합니다. 840여 건의 문의가 있을 동안 정부는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지원 대책을 폈습니까? 지금까지 종합 대책 한 번 없었습니다. 그토록 행안부 지원단과 만나면서 제가 유가족과 대리할 때 생존자들을 대신해서 얘기할 때 제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달라, 홍보를 제대로 해달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을 때 정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어렵다. 지금 제도상으로 그조차 어렵다.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희생자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있었어야 할 지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계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 지원이 있었습니까?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만 가능하다고 했을 뿐 어떠한 지원을 약속했습니까? 제가 세월호 참사 때만큼이라도 생계비 지원해달라고 그토록 요구했을 때 정부가 법이 없으니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국 14개 고용센터에 통해서 일자리를 지원했다고요. 일자리 지원 어떤 지원했습니까? 실업 등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기존의 실업제도 이용하라고 하는 안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61조에 근로자의 치유, 휴직 부분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공포시키지 않고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니요.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 대책의 내용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당연히 있었어야 하는 내용이며 재정적 지원, 일상회복 지원, 경제 활성화, 추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은 저희가 주장하는 특별법의 내용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특별법안 중 피해자 지원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원한다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지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우 협소한 지원만을 하고 이에 대해서 유가족의 의견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유가족에게 설명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을 계속 펴오면서 여론을 향해 기자들을 향해서만 지원을 잘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할 권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또한 피해자의 권리이고 정부는 이 또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두 개를 가르면서 피해자들이 진상규명할 권리에 대해서 훼손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에는 단순히 참사의 원인만 규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한 사참위 지원 소위에서는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의 활동을 정부가 방해한 사실은 없는지, 2차 가해 및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떠한 것이어야 대한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상규명을 원하는 것은,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의 부실하고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이 울면서 애원하면서 왜 참사 직후에 유가족이 무시되어야 했는지, 정부는 왜 제공받지 못했는지, 시신 인도 과정은 왜 그렇게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는지에 대해서 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실한 지원 대책에 대한 원인 규명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말 무성의하고 몰상식하게 비겁하고 비열하게 특별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그 주장들에 대해서 저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는 매우 성의 있게 성심을 다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했었습니다. 특별법이 위헌적이라고? 그러면 토론합시다. 우리 유가족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분만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과연 이 법이 그렇게 거부할 만한 법인가?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했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460일 동안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들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어떤 지원책으로 어떻게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위로하고 중심으로 추모하겠다는 겁니까? 그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특별법을 거부한 이 정부가 위헌 정부입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특별법 거부한 정부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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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거부권 행사 정부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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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오늘 이후부터도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이 특별법을 포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님들 질의응답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 연합뉴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요구권이 국회로 넘어갔을 때 여야와 어떻게 협의하실 계획이신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실 의사가 유가족 측에서 있는지 이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네, 저희 요구권이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지금 완전히 이게 무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국회 의원들한테 호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한 이 정부의 보조로 일어난 이 사건들은 정부를 반드시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정부의 잘못을 부활시켜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국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1년 동안 무수히 호소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야기의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지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피해자를 위하는 척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요? 저는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거부권을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들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특별법이 아닌, 특조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 측과 논의를 할 생각도 마음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착수하겠다. 피해자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바로 중단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찾지 않은 채 정부가 하겠다는 피해자 지원 원하는 유가족이 없습니다.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지원책을 내세우는 것은 유가족들이 원치 않았던 영정과 위패 없던 분향소를 차리고 허공에 대고 사과하고 애도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진실 규명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 정부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기자님. 네.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 특별법 원안이 이제 입법 의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회 입법조 예산처인가요? 거기서 낸 비용 추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원래 애초에 설계될 때 총 1년 9개월, 2년에 걸쳐서 운영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나온 그 비용 추계서에 2년 동안 96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는 72억인가 74억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특별법은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 기간을 6개월 3개월로 줄여서 3개월이 줄었고, 또 그때 있었던 차관급 상임위원이 2명이 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96억에서 훨씬 줄어든 예산이 배정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그렇게 전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하신 분, 제가 정확하게 그 질의응답을 국무조정실장이 하셨는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인건비 96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기고 있다는 것,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기네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브리핑하는데 정확한 조사도 안 해주고 그렇게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주장하는 것,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셨던 그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용산집무실까지 오체투지를 하면서 저희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청사 앞에서 또 한 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또 기다리면서 지켜봤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앞에서 그렇게 특별법 거부를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간절하게 외쳤건만 다시 그 모든 희망을 모조리 묵살해버리고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규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유가족들에게 대통령의 행위는 이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애끓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단 일이라도 생각한다면 애통한 마음, 애통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후 49제 때 그 강추위에서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49제를 진행하고 있을 때 대통령 후보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술잔을 사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 참사에 대한 자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잔인한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오늘의 이 참담함을 묵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것과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지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의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원 구성에 대해서나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저희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전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근거로 이걸 설치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생존자 그리고 지역 주민, 당시의 구조자 모두를 포괄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재원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돼왔고 지금도 의료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협소한 의료비 지원도 정부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법에 분명히 이 부분을 넣어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법안에 이를 포함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이에 따라서 그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피해자 지원의 내용도 정해질 수 있고 또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책과 예산도 모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재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보상을 하겠다, 배상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사탕 발림이죠. 네, 그 시기가 언제일지, 1심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던져서 마치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마치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대하는 이 정부의 최선이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유가족 또는 유가족 측에 어떠한 협의라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의 모든 내어놓는 정책들이 단일의 진정성도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유가족들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언론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유가족들을 찾아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그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치하더라도 그런 진정성 하나 없이 그냥 언론에다가 마치 막 해줄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던지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님들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진실 규명 없는 지원, 유가족들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실 규명이 전제되지 않는 지원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이 규명돼야 그 다음에 지원책도 찾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실 규명이 가장 먼저이고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유가족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면 특별법과 독립도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 국회로 다시 이 법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와 계십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는
이 특별법을,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유가족들은 정쟁 관심도 없습니다. 총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유가족들하고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을 계속 거리로 몰고 유가족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는 것, 시민들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